오늘 요 시간은 오히려 삼국지를 안 읽어보셨던 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제 가까운 주변에도 보면은 10분 중에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10분 중에 10명이 삼국지의 내용도 인물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삼국지를 다 읽은 분이 얼마 되냐? 2분 내외입니다. 근데 이제 삼국지 주변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 고사성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읍참 마속이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거 계륵인데, 이거 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삼국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장 10권씩이나 되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은 가이드 또는 의미?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어? 그러면 한번 시간을 갖고 도전해 볼 만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오늘 시간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트렌드 책 쓰는 윤덕헌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고요. 야, 17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15년, 16년, 17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는 것도 책상에서 노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책 보고 그걸 여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이 한 권을 읽을 때랑 그 한 권을 여러 사람들하고 다른 관점을 읽을 때가 좀 달라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결국 이제 대중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대물이나 이쪽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역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소설도 재미있고, 삼국지는 워낙에 옛날부터 재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시중에 삼국지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던 3종을 다 읽게 됐죠. 30권을.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3종은 그 요시카와 에이지라는 사람의 삼국지하고, 두 번째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 그 다음에 황석영의 삼국지, 이 3종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삼국지는 언제 시대를 담고 있냐, 여기 보면은 서기 220년부터 280년까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뭐하고 있을 때냐면 삼국으로 완전히 나누기 전에예요. 고구려, 백제, 가야, 부여 시대, 그때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여랑 고구려랑 합쳐져 가지고 큰 고구려가 되죠. 그 다음에 가야를 신라가 병합함으로써 이제 큰 신라가 되는데, 그 시대 전입니다. 어쨌든 그 시대 전의 이야기고, 그때 220년부터 280년에 대한 얘기고, 저게 한나라의 후한의 이후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삼국지가 언제 그러면 쓰여진 거냐, 이게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정사 삼국지라고 있는데, 그거는 삼국이 망해서 딱 그 진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여기서 진나라는 진시황 할 때 그 진나라는 아니에요. 후지니까 뭐 저게 나중에 서진 동지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진나라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저 진나라 통일하고 난 직후 280년 이후에 289년도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정사입니다. 진수라는 분이 무려 지금부터 거의 1800년 전의 사람인데, 개인사를 뭐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나 뭐 모종강이나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의 일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800년 된 사람이. 역사가고 상당히 뛰어난 인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사 삼국지가 나왔던 시기가 289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진나라로 통일한 시기가 280년이라고. 바로 그때 그 팩트를 쓴 거예요. 다만 그 시대가 진나라 시대였기 때문에, 진나라가 바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삼국이 있을 때 위나라를 기반으로 했던 통일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위나라 중심의 역사화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역사를 썼던 다른 그 책들이 많은데, 팩트 정리나 이게 워낙 좋아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건 정사다, 이러고 아예 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팩트 정리가 잘 된. 다만 이 역사는 위나라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진수라는 인물이 촉한 땅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유비하고 그 아들인 유선 황제 시절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 유씨 가문의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촉한의 유비나 이쪽 세력을 굉장히 높여서 기술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오나라는 굉장히 평화합니다. 이 정사삼국지에는. 어쨌든 정사삼국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정사삼국지에서 얘기한 팩트를 중심으로 삼국지 연의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는 완벽하게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가 있죠. 여기 보면 삼국지를 보면은 뭐 유비가 눈물이 많고 약간 우유부단하고 나오는데 그거 다 정사삼국지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정사삼국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비를 효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랑이 같은 영웅. 굉장히 용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장비가 했다는 부패한 관료를 때려줬다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유비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관우가 막 이렇게 목을 벤 사건들 몇 개 있는데 그것 다 유비가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각색해가지고 유비를, 그러니까 인이 굉장히 강한, 인자하고 어진 인물로 부각하기 위해서 각색한 게 삼국지 연의인데 이거는 무려 1079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발간이 돼요. 이 정사삼국지 팩트를 중심으로 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하던 시기요. 요때 이제 나관중이라는 인물이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설을 이렇게 막 뒤막 약간 좀 그 허위를 가미해서 쓰다 보니까 7실삼허. 실제는 7할이고 약간 허풍이 3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베이징대 주문업 교수라는 분이 컴퓨터 학자인데 검증을 했어요. 그때 정사삼국지 기반으로 왔을 때 63%는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3%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팩트가 70%고 나머지가 약간 픽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삼국지 연의가 나온 다음에 삼국지 연의가 엄청 인기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사파도 들어간 소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엄청 많은 수백 종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한 방에 정리해 준 소설이 있습니다.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연의를 다시 정리를 해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이 명나라 말기,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교체된 시기에 다시 나오는데, 모종강본이 나온 다음에는 이 나관중을 번안한 다른 종류가 하나도 없어져요. 모종강본이 워낙 정리를 잘 해놨다 그래요. 정사삼국지와 삼국지 연의의 두 가지 버전의 다른 건 뭐냐면, 저거를 이제 존유폄조라 그러는데 유비를 굉장히 존중하고 조조를 굉장히 폄하하는 쪽으로 이 기술이 바뀝니다. 정사삼국지는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를 좀 기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국지 연의는 기본적으로 유비 한나라 왕실의 마지막 왕조 스타일로 유비를 이렇게 굉장히 높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기술한 거 보면 이 명나라 시기가 한족이 집권했던 시기거든요. 원나라 사람들은 몽골계이기 때문에 한족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때 굉장히 출간했다는 설이 굉장히 강하고, 청나라 사람들도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도 중국 패왕별이 이런 거 초나라, 한나라 얘기잖아요. 한나라 전한의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만들 때 얘기니까 후한은 유비가 그걸 끝까지 지킨 얘기를 그리니까 중국 안에서의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 정통성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그 원나라하고 명나라 교체기 시기에, 그 다음에 명나라하고 청나라 교체 시기에 저 판본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읽어보면 유비가 굉장히 인자한 그 황제로 남아요, 인식이. 어쩔 수 없이 민족의식이 좀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종강본이 그래서 원본인데, 흥미로운 거는 나관중본의 원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관중에 삼국지 연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관중이 쓴 게 뭐냐? 이걸 못 찾습니다. 원본은 아직까지도. 그 나관중본을 따로 이제 베꼈다는 기정본이라고 있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모종강본에서 시작됐다. 그거 1600년대. 그러니까 청나라 초기, 명나라 말기 이쯤에 씌워진 거다라고 하고,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명나라가 한족이 집권한 국가잖아요. 한 300년 했는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지시해가지고 관우에 사당을 지은 거예요, 동묘에. 그래서 지금은 명나라 때 시기에 지어진
모종강 보온을 가지고 사람들이 삼국지 연이 현대화된 소설들을 다 만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삼국지는 거의 2000년이 넘는 이런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뭐 동양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인, 의, 예, 지, 신, 이 모든 그 이야기, 가치관을 담고 있는 신화이고, 사실은 매번 읽을 때마다 이걸 이제 뭐 매년 한 번씩 읽는 분들도 계신데, 읽을 때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인생관이나 역사관, 가치관, 인간관 이런 걸 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